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. 그런데 사무실을 잘못 구하시면 처음부터 손실을 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또는 그 손실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10분도 안 되는 시간 투자하셔서 손해 보지 마시고 좋은 공간 임차하셔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. 3가지 단계별로 꼭 아셔야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초기 단계. 두 번째, 계약 단계. 세 번째, 계약 후입니다. 첫 번째, 초기 단계에는 보통 중개사와 미팅을 잡고 사무실 매물을 답사합니다. 보통 강남에서는 중개사마다 개별 매물, 즉 본인만 아는 매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. 따라서 웬만하면 대부분의 매물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다만 일을 잘하는 중개사는 고객의 니즈, 즉 원하는 스타일의 사무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귀중한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보증금, 월세 및 관리비를 정가로 알고 계십니다. 하지만 중개사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월세를 깎으려고만 한다면 대부분의 건물주는 그냥 전화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원하는 하나를 손님 측에서 찾아내어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옵니다. 물론 대뜸 월세 깎아달라고 안 하고 건물주와 얘기를 나눠보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저는 손님이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계약으로 만들어 드립니다. 가끔 손님 중에 중개사와 답사 후 중개 수수료라도 세이브하고자 직거래를 시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손님 생각으로는 건물주도 수수료를 안 내고 본인도 안 내니까 서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이렇게 소위 뒷박치는 임차인은 꼭 퇴실 때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. 괜히 앞으로 큰일을 하셔야 하는데 작은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 중개보수도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서로 합의 잘 하시면 됩니다.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은 상단에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. 이제 월차임, 입주 날짜, 시설비 등 조건이 합의가 된다면 중개사는 가계약금을 걸라고 얘기할 겁니다.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서 빨리 매물을 찜해 놓으려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무조건 계약을 시키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건 물건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누가 봐도 컨디션도 좋고 금액도 주변에 비해 좀 괜찮게 나온 매물이면 정말 금방 계약됩니다. 저도 중개사 초보 시절에 손님께 괜찮은 물건을 보여드렸고 당연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. 손님은 계약을 원했는데 가계약금을 안 걸었어요. 저는 당연히 건물 측에 계약 의사를 표현했고 계좌번호까지 받았는데 손님이 가계약금을 너무 안 보내셨고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손님을 푸시하는 게 더 반감이 생길 것 같아 손님을 기다렸는데 결국 다른 중개사님의 손님이 그 매물을 보고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해서 제가 계약서를 못 썼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손님이 저한테 오히려 굉장히 서운하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. 마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매물을 못 잡았다는 식으로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처음 마음에 들었던 매물이 계속 아른거리고 비교가 돼서 쉽게 못 정했습니다. 제가 그 당시에 다른 곳에서 계약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지만 손님께는 푸시를 최대한 안 하려고 있었고 어렵게 기다려 들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물건을 못 잡은 게 되더라고요. 가계약금을 아주 조금이라도 걸지 않으면 절대 물건을 잡아놓을 수 없답니다. 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며 많은 매물을 보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분별력이 생기실 겁니다. 두 번째,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서, 등기부등본, 신분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. 사무실 계약 시 원상복구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좋은 매물을 계약하여 퇴실할 때도 후속 임차인과 인수인계가 잘 된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한 인테리어도 아닌데 전부 철거해놓고 퇴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요즘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올라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계약 후 사무실 인테리어,
냉난방기 설치, 간판 설치 등 건물에 타공을 하거나 무언가 설치를 할 때는 꼭 건물주께 미리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. 계약서 쓸 때 간판 단다고 했으니 그냥 달아야지, 혹은 당연히 있던 자리니까 여기에 다시 에어컨을 설치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, 시공업체와 같이 미팅하시거나 또는 미팅 후 기본적인 시공 방향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추후 분쟁도 없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퇴실하실 때는 꼭 미리 얘기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. 법적으로는 2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만기 전 퇴실이나 시설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 일찍 얘기하셔서 후속 임차인을 여유 있게 구하시고 퇴실 날짜만 조절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. 제 손님 중에 갑작스레 연락 오셔서 급히 빼야 하는데 인테리어에 돈을 또 많이 들여서 어느 정도 시설비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분이 있는데 결국 만기까지 꽉 채우고 시설비도 못 받으셨습니다. 시설비 300만 원 받으려다가 월세 10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수년간 제가 강남에서 사무실 중개를 하며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도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저는 작은 채널이라 구독을 안 누르시면 찾기 힘드실 겁니다.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만 중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. 마음 같아선 다른 분들처럼 강남 건물주가 되거나 성공 후 화려한 것만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러려면 제가 너무 늙어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차근차근 어떻게 부를 축적해 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후에는 제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, 소액 투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말씀드려 보려고 하니 재미있게 봐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. 일주일에 한 개씩은 꼭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네요. 그래도 유튜브 시작한 기념으로 저한테 매물 문의 주시면 엄청난 혜택을 드릴게요. 사무실 매물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